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온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용자 중 한 명은 도박을 끊지 못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5, 6도선 트램 사업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수정될 전망입니다. 간단한 치과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 시설과 인력을 갖춘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온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용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도 도박을 끊지 못해 정신병원 입원까지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억대 도박판을 벌인 청소년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과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영자 20대 A씨를 구속하고 총책 B군과 서버 관리자 C군 등 15명과 사이트 이용 청소년 9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00여 명으로부터 2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아 도박에 베팅하게 만들어 2,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금과 환전을 위해 청소년 계좌까지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청소년 총책 B군이 압수수색 이후부터 공범 수사 기간 다른 대화명으로 공범과의 대화방을 만들어 조사 내용들을 공유하고 성인 총책 A씨가 단독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 관리 등을 지원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도박 서버를 운영하였고 직원을 관리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SNS로만 소통해 서로가 청소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이용자 중 중학생 한 명은 심각한 도박 증상으로 정신병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를 일단 안 갔습니다. 아침 일어나지 못하고 학교를 안 갔고 이제 밖에 나가 있으면 돈을 달라고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솔직히 뭐 게임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자기가 실토를 했을 때 뭐 100만 원도 따고 300만 원도 딴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애가 학교도 잘 안 가고 막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박하고 관련됐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를 했는데 또 2주 만에 또다시 그 도박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웹 호스팅 서비스 가입 시 보호자 인증 절차를 추구하는 등 해당 기관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부산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오는 6월 미국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는 소가리를 넘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거점 항공사를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합병 후 에어부산과 진에어 등 저가 항공사를 통합해 본사를 인천에 둘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 가덕신공항의 거점 항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안 되면은 29년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역할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비싼 공항에 누가 손님 오겠습니까? 결국은 TK 신공항을 갈 수밖에 없다.
범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산시도 방관하고 있는 듯하다며 시장의 행동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에어부산의 신임 대표가 시민소통부서인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담당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해 사퇴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에어부산의 전략기획실은 그동안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하여 지역과 소통을 해온 창구였습니다. 그 부서를 담당했던 전략기획실의 실장을 대기발령하고 그렇게 탄압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 홀대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을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그 탄압을 한 것이거든요. 시민사회단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사실상 하늘길을 독점하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국회에 국정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남구의 5, 6도선 트램은 사업비 증가로 지난해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5, 6도선 트램 사업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면 수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합쳐진 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정치 지형은 물론 각종 지역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남구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5, 6도 트램 사업 추진도 어떤 방식으로든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용호동 지역 교통난 해소가 필요하다며 5, 6도선 트램 노선 변경과 무빙워크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시급한 현황은 교통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오는 통로가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막히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당선 이후엔 5, 6도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TF 발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박재호 의원이 추진해온 트램이 도로 상황과 예산 등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며 슬림한 형태의 트램을 구상할 것이란 계획입니다. 용호동 재개발 구역 안에 트램 전용 도로를 확보하거나 LG 메트로시티까지 무빙워크를 깔아서 경성대 입구까지 운행한다는 보관입니다. 또 간선 급행버스로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범일역에서 용호동 SK뷰 아파트까지 있는 기존 철도 노선을 활용해 우암선 트램 추진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 표류하고 있는 남구 5, 6도 트램 사업. 총선을 계기로 전면적인 수정 과정을 거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치아나 잇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대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지만 병원에서 치료는 더 힘이 듭니다. 장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을 갖춘 치과가 없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치과 진료와 구강 관리 등을 위한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이 수년째 요구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부산 지역 중증 장애인은 약 5만여 명. 이들은 당장 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습니다.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지만 2-3달을 기다려야 하고 일반 치과에선 장애인 환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비 시설도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체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휠체어 안전 상태에서 애들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로.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도 일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커팅을 먼저 당하는 거죠. 일반 치과 의사들은 장애인 환자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차린 것만 24년째인데 그런 저한테도 그 장애인분들 진료하는 건 겁나고 혹시나 이분들 그 하다가 뭐 찔리면 어떡할까, 갑자기 움직이면 어떡할까,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게 이제 겁이 났었거든요. 막연하게 그렇게 많은 치과 의사들이 그 어렵고 꺼려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공공의료지원단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91.7%,
일반 치과에서 장애인 진료를 포기한 경우가 8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산의료원이 주 1회 시행하던 장애인 치과 진료를 주 5회로 확대했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지속적인 구강 관리나 질병 예방, 재활 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능을 갖춘 장애인 치과병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화기부터 쉽게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인의 치과병원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의 차원에서 체계화되어 장애인도 쉽게 치과에 갈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왜 부산에 있는 장애인은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가? 부산에서도 시립장애인 치과병원을 하루빨리 설립하여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구강 건강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구강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장애인 치과병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형준 시장이 설립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격화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는 시립장애인 치과병원이 20년째 운영 중에 있고 올해 한 곳이 더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총선이 끝난 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은 지난달 주택 가격이 소폭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은 0.12% 내렸습니다. 서울은 하락이 멈췄고 부산은 0.2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는 자동과 재송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연제구는 매물 적체 영향이 있는 거제와 연산동 위주로, 수영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남천 망미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1월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집을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정책에서 부산 서구와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3곳이 제외되면서 상승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4월 둘째 주 부산의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습니다. 부산의 전세 가격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22주 연속으로 하락했다가 지난달 넷째 주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9천여 세대에 달하는 신규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앉았는데 신축 물량이 시장에서 점차 소진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부산의 이제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 부산 지역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000여 세대, 내년 12,000여 세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의회는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 48건 등 안건 69건을 심의하고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시정 질의가 있습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는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전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통시장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별로 선물용 과일 바구니 상품 개발하기와 가족과 함께하는 책방골목 나들이, 수학여행 장소의 전통시장 탐방하기 등 3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학생들에게는 1인당 온누리 상품권 10,000원이 지원됩니다. 수도권과 함께 부산을 대한민국 양대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글로벌 허브 도시 비전.
이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지난 1월 부산 1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람과 돈,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국제도시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법안인 물류와 금융, 첨단산업 등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수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가능하게 했고 세금 면제 등의 폭넓은 지원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부산시와 관계부처 간 협의는 마무리됐고 이제 국회 문턱만 넘으면 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 40여일 안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총선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역 여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모두 공천받지 못하면서 법안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 부산시는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당장 지금 국회를 뛰어 올라가야 될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 최대한 21대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살려야 국가가 산다. 부산을 살려야 지방시대가 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제2도시에 말하자면 서울, 부산 양극화를 좀 만들어주면 국가의 균형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날개를 달아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21대 국회 남은 임기,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유가족들의 구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도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지난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을 더 열심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는 유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이 남긴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복부터 취미로 배웠던 클레이까지 엄마 아빠들은 아들 딸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물건을 선뜻 내놨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아이들이 많았는지 유독 기타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안주연 학생의 일렉 기타도 있습니다. 주연이는 수학여행을 가던 세월호에서 친구들에게 기타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타는 바닷속에 가라앉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즐겨 쳤던 기타를 대신 전시했습니다. 아이들 영정 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사진이 있었었는데 그때 마지막 주연이의 모습이 찍힌 게 배 안에서 기타를 잡고 있는 그 사진이 찍혔었어요.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는 지난 10년간 광화문에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진도 팽목항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러나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런 게 좀 약간 진상규명이 조금이라도 됐거나 뭔가 확실한 게 됐었다면 조금이라도 좀 앞으로의 그런 나가는 그 시간이 좀 더 좀 희망적일 텐데 그런 게 아닌 게 좀 더 아쉬워요. 그러는 사이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싸웠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상실감이 컸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뭔가를 이뤘다면 너무 그래도 좀 이런 참사라도 조금 미연에 방지가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희가 이태원 참사 부모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그래서 지금은 연대 의식을 갖고 같이 동행 발걸음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너무 죄송하죠, 한마디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싸움이
희생된 아이들의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대물림될까 봐 걱정입니다. 10년의 세월, 힘들고 지쳤지만 앞으로의 10년, 그 이상을 힘내보려 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 싸움을 이어나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 이제 형제자매들도 그렇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렇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안전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캠퍼스 안전 강화를 위해 AI 보안 기술을 활용한 AI 자율주행 순찰 로봇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I 순찰 로봇 2대는 대연 캠퍼스 백경 광장과 도서관, 대학본부 등 정해진 구역을 24시간 순찰합니다.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는 고화질 영상 촬영과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밀집,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부산과학관의 고객만족도 종합점수는 올해 역대 최고점인 94.8점을 기록해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 점수 86점을 웃돌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돼 45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